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주주권리, 이사회, 감사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원칙에 대해 준수 여부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공시가 실제로 이러한 목적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2017년 자율 공시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의무 공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 전체에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는 지배구조 핵심 원칙 10개와 핵심 지표 15개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시합니다. 기업은 각 항목을 준수했는지 밝히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15개의 핵심 지표의 각 준수율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일부 항목은 이미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의 접근 절차 마련 여부, 내부 감사기구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전자투표 실시 여부는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높은 항목입니다. 반면 준수율이 낮은 항목도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채택,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과 같은 항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공시 의무화가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비금융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점수는 ESG 모네타와 ESG 기준원 자료를, 재무 변수로는 FN 가이드 자료를 활용합니다. 분석에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의무 공시 적용 시점이 달랐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무 공시 대상이 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 의무 공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과 자산 규모 기준을 조금 넘는 기업과 조금 밑도는 기업을 비교해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은 비대상 기업에 비해 지배구조 총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구조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부문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주주권리와 감사제도 관련 항목의 점수는 상승했지만 이사회 관련 항목의 점수는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의무 공시의 효과는 일부 영역에서만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질적 개선이 어려운 부문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배구조 점수의 상승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을까요?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 의무 공시는 지배구조 점수를 유의하게 높였지만 토비느큐와 주가 순자산 비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점수 상승이 기업 가치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공시 의무화로 지배구조 점수는 높아졌지만 그 변화가 형식적 지표의 준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기업 가치와 밀접한 이사회 부문의 개선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 가치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 준수나 공시 자체보다 지배구조의 실질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기업 가치 제고로까지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선 핵심 지표와 세부 공시 항목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더 잘 반영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준수 여부뿐 아니라 미준수 사유에 대한 설명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간의 효율적인 통합 공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점수 향상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공시제도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제고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제도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